사이다 무비튼. 내 이름은 한바로, 직업은 회사원. 아내 부정혜도 같은 회사 직원이다. 부정혜는 기획부, 나는 영업부로 다른 부서 소속이었다. 하지만 회식을 같이 할 때도 많았고 쉬는 시간에 잡담을 나눌 기회도 종종 있었다. 처음 만났을 때 부정혜는 남친과 잘 안 된다며 고민하고 있었다. 남친은 우리 거래처 직원이라고 했다. 만나본 적은 없었지만 얘기를 들어보니 남자가 영 별로였다. 남친이 양다리 걸치다 들켰어. 내가 화냈더니 글쎄 헤어지자는 거 있지? 그러고도 인간이니? 인간이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몇 며칠 술을 마시러 갔을 때 부정혜는 열받는다면서 그렇게 말했다. 그리고 며칠 후 부정혜가 바람난 남친과 헤어졌다고 하길래 나는 진심으로 위로해줬다. 원래도 친했지만 이 일로 인해 더욱 거리가 가까워졌던 것 같다. 퇴근 후에 둘이서만 한잔하자 라고 부정혜가 먼저 말했다. 그렇게 2달 후 부정혜의 적극적인 대시를 받으며 우리는 사귀기로 했다. 다시 반년이 지났을 무렵에도 여전히 잘 만나고 있었다. 다만 그 즈음에 영업이 너무 바빠서 데이트를 자주 할 수가 없었다. 그런 시기에 부정혜와 같은 부서 사람이 나를 찾아왔다. 요즘 부정혜 씨 안 나오는 날이 많은데 별일 없지? 오늘도 연차냈어.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요즘 들어서 아침에 전화해서 유급 신청하는 날이 많아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나는 전혀 모르고 있던 사실이었다. 내가 요즘 바쁜 거 알고 걱정 끼치기 싫어서 일부러 말을 안 했나? 나는 즉시 부정혜에게 전화를 걸었다. 부정혜는 중요한 얘기가 있어. 오늘 저녁에 만나. 라고 말했다. 당연히 그러자고 대답했다. 몸이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한 나는 편의점에 들러서 가볍게 먹을 음식을 조금 샀다. 먹을 걸 들고 부정혜 집에 갔는데 부정혜가 큰 소리로 엉엉 울고 있었다. 야, 너 왜 그래? 나 임신이래. 에?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했지만 곧 놀람이 기쁨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머지않아 결혼할 생각도 있었고 당연히 아이도 낳고 싶었다. 진짜야? 우리가 엄마 아빠가 되는 거야? 나는 부정혜를 얼싸안았고 부정혜는 감격스러운 듯 다시 울음을 터뜨렸다. 자기가 좋아할지 계속 걱정했었어. 그걸 왜 걱정해? 당연히 기쁘지. 우리 애기가 생겼는데. 감격스러운 건 분명했지만 뭔가 꺼림칙한 기분도 있었다. 분명히 콘돔을 사용했고 항상 조심했던 것 같은데. 솔직히 아이는 결혼하고 어느 정도 안정된 다음에 갖고 싶었다. 피임이란 게 절대 안전한 건 아니구나. 순간 그렇게 생각했었다. 아무튼 내가 아빠가 되는 거네. 나를 닮든 정혜를 닮든 착하고 똑똑한 아이로 키워야지. 부정혜와 나는 앞으로의 일에 대해 서로 상의하고 결정했다. 그 다음 주에 나는 프로포즈 반지를 샀다. 부정혜가 나 반지는 이걸로 할래 라고 해서 영끌로 1,500만 원짜리 반지를 구입했다. 다행히 저금해둔 돈이 있었기 때문에 금전면에서 큰 어려움은 없었다. 부정혜 부모님도 찾아뵀다. 부정혜가 1,500만 원짜리 결혼 반지를 받았다고 하자 돈 많은 사위가 들어온 줄 아셨는지 갑자기 대환영 분위기로 바뀌었다. 우리 부모님께도 인사를 드렸는데 역시 훈훈한 분위기였다. 우리 부모님은 벌써 손주까지 보는 거냐며 2배로 좋아하셨다. 양가 집안 상견례를 마치고 임신 5개월째에 결혼했다. 회사 동료들한테도 성대한 축하를 받았다. 아내는 출산 휴가에 들어갔다. 신혼생활은 달콤했다. 회사에서 새 신랑을 배려해준 덕분에 퇴근을 일찍 할 수 있었다. 아내는 남자아이를 출산했다. 아이 이름은 나도 부모님도 수십 가지를 생각했는데 아내가 어떤 이름을 굳세게 하늘이 두 쪽 나도 이 이름 아니면 안 돼 라고 주장했다. 그렇게까지 그 이름에 집착하는 이유가 뭐야? 이유를 물었지만 아내는 마땅한 대답을 하지 않았다. 필링이지. 느낌적인 느낌. 아내의 답변은 논리성 빵이었지만 힘들게 출산한 장본인이었다. 나는 아내의 의견을 존중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 출산 첫 한 달은 나도 육아 휴가를 내고 부부가 함께 육아를 했다. 솔직히 처음 해보는 일이라 해프닝의 연속이었다. 하지만 우리 소중한 아이야. 내 아들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한 방에 피로가 달아났다. 어느덧 내 육아 휴가가 끝났다. 회사 일 때문에 전처럼 육아를 도와줄 수 없게 됐다. 그래서인지 아내의 기분이 완전히 바닥을 깔았다. 퇴근해서 들어가도 왔어요 라는 인사말 한마디 없이 덜렁 애를 나한테 맡기고
자기는 방으로 휙 들어가 버렸대. 육아노동이 힘들어서 그래. 혹시 산후 우울증 같은 건가? 그럼 기분이 저렇게 다운된다던데. 나는 그렇게 생각했었대. 다음날 상사에게 면담을 요청했고 덕분에 정말 오래간만에 집에 일찍 갈 수 있게 됐대. 평소보다 너무 일찍 와서 그런지 아내는 내가 온 것도 모르고 누구랑 통화를 하고 있었대. 산후 우울증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활기찬 목소리였대. 아기 방에서는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대. 하지만 아내는 아랑곳하지 않고 너무나 즐겁게 통화를 이어갔대. 근데 다음에 언제 올 거야?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애기도 너 보고 싶어 한단 말이야. 나는 들어본 적도 없는 애교 섞인 말투였대. 순간 방문 앞에 멈춰섰대. 인기척을 느꼈는지 아내가 서둘러서 전화를 끊었대. 누구랑 통화한 거야? 회사 친구지. 아내는 너무 티나게 허둥댔대. 결론부터 말하자면 회사 사람은커녕 최근 몇 주간은 양가 부모님도 오신 적이 없었대. 나는 평소처럼 애를 돌보면서 머릿속이 복잡해졌대. 아내는 기분이 안 좋다며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아버렸대. 혹시 이 애가 내 애가 아닌 거 아닐까? 문득 그런 의심이 들기 시작했대. 나는 홈캠을 구입했대. 녹화 기능을 갖춘 걸로. 밖에서도 실시간으로 체크가 가능했대. 침실과 거실에 설치했대. 며칠 후 힘 안 들이고 아내와 불륜남의 부정행위 영상이 포착됐대. 애는 맨바닥에 그냥 내팽개쳐져 있었대. 두 사람은 부적절한 행위에 정신이 나가 있는 것 같았대. 구역질이 올라오는 걸 참고 녹화 버튼을 눌러서 불륜 증거를 확보해뒀대. 그리고 변호사를 찾아갔대. DNA 감정을 하는 게 좋겠다는 것과 불륜 상대로 짐작가는 사람이 있냐는 질문을 받았대. 나는 동료들한테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했대. 술 한잔 하자고 한 후 이건 비밀로 해줬으면 한다는 말을 먼저 한 후 솔직하게 사정을 말했대. 아내와 불륜남이 같이 화면을 보여주자 불륜남이 누군지 바로 답이 나왔대. 이 남자 알아요. 부정희 씨 전 남친이에요. 그리고 불륜남의 이름을 듣는 순간 무릎을 탁 쳤대. 애 이름을 아내가 지었거든? 근데 그놈하고 한 글자 차이야. 한자까지 거의 똑같았대. 술자리에 있던 동료도 비명을 질렀대. 나는 회사 일을 끝내고 집에 가도 아이를 돌보지 않았대. 그러자 부정희의 분노지수가 올라갔대. 퇴근하고 왔으면 애를 봐야지. 뭐 하는 거야? 소리 지르는 부정희에게 딱 한마디만 했대. 이혼해. 뭐? 부정희는 멘붕이 온 듯. 변호사한테서 연락 올 거야. 그 전에 난 이 집에서 나갈 거고. 너 미쳤어? 자기 애를 두고 뭐래? 가긴 어딜 가. 내가 듣기 싫은 소리 몇 마디 했다고 어떻게 이혼이란 단어를 입에 올려? 무책임하게. 부정희가 쌩 난리를 쳤지만 무시하고 집에서 나왔대. 다음날 변호사가 아내와 불륜남에게 내용증명서를 발송하자 부정희한테서 연락이 왔대. 보고 싶다면서.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부정희가 데리고 온 변호사는 일방적인 주장을 펼쳤대. 부정희 씨는 이혼에 동의할 의사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남편 되시는 한바로 씨의 육아 방치 및 언어 폭력으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따라 위자료를 청구하는 바입니다. 부정희는 근거 없는 강한 자신감을 보였대. 이어서 내 변호사가 얘기를 시작했대. 이번 이혼의 원인은 아내분의 불륜에 있습니다. 나도 한마디 보탰대. 육아는 적극적으로 동참했고 언어 폭력 또한 사실 무근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건 DNA 감정을 위해 샘플 채취를 의뢰하기 위해서입니다. 부정희는 불륜을 탕란으로 덮은 게 분명합니다. 부정희의 변호사는 크게 동요했대. 불륜 탕란? 전혀 들은 적이 없습니다. 의뢰인과의 신뢰관계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정희 씨의 변호를 중지하겠습니다. 변호사는 자리를 떴다. 그냥 가는 게 어디 있어. 난 어쩌라고. 무슨 변호사가 이래. 부정희는 광분하면서 합의 자체를 파토내려고 했다. 하지만 이미 불륜 증거는 차고 넘쳤다. 부정희는 인정에 호소하기 시작했다. 바로 씨라면 혈연관계가 아니어도 좋은 아빠가 돼줄 거란 믿음이 있었어. 당신 인성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날 믿어서 이용했구나. 이 배신자. 나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얼마 후 DNA 검사 결과 아들아이는 내 친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 결과는 이혼이었다. 전처에게 위자료로 반지값 등을 포함시켜서 4,500만 원을 청구했다. 불륜남에게는 3천만 원을 청구했다. 부자관계 부재 확인 조정을 거쳐서 아내의 아들과 나는 남남으로 정리됐다. 불륜남은 원래부터 아이를 키울 책임감은 1도 없었던 모양인지 회사에 사표를 내고 잠수를 타버렸다.
전처는 육아휴직이 끝난 후에도 복직하지 않고 퇴사했다. 불륜 탕란 사건이 사내에 소문이 쫙 퍼졌기 때문에 다른 선택은 할 수 없었겠지만 자기가 낳은 아이는 열심히 키우기 바란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